지성 피부의 경우 피부가 좀 산뜻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 수분 크림의 경우에는 겔 타입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겔 타입의 수분 크림을 사용했을 때 더 메마르게 되고 피지가 더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보습템 구매를 해서 사용하잖아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조금만 유분감이 있어도 기름이 좔좔이라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특히 약국템으로 유명한 비판텐과 디판테놀과 같은 제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지성 피부인 분들이 피해야 할 재생크림 목록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캡처해 두시고요.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약국템으로 유명한 비판텐과 디판테놀의 제품에는 라놀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놀린 성분은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놀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인 분들도 염증이 발생하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생크림을 꼭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재생크림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재생크림에 일가견이 있는 그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러스밤 B5 제품과 아벤느의 시카팔트 SOS 크림과 같은 제품들은 정말 피부 장벽 회복에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제품이라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들 모두 극손상 피부인 경우에 잘 맞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제형이 좀 더 무겁고 보습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 피부인 분들이 재생크림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즐겨하고 있는 루틴인데요. 좁쌀만 있을 때에는 디페린겔을 소량 도포하고 흡수시킨 뒤에 재생크림으로 듬뿍 올려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좁쌀과 화농성 여드름이 같이 있을 경우인데요. 화농성이 난 부위에 아젤리아 크림을 도포하시고요. 면봉으로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주신 다음에 그 부위를 피해서 재생크림으로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피부가 정말 몸소 좋아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건강하게 매끈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화농성이랑 좁쌀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아젤리아 크림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재생크림으로 집에서는 홈케어를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루틴을 해보시면요, 바로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게 약품이랑 홈케어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저는 조금만 좁쌀이 올라와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두드러지게 요철이 있는 피부가 금세 매끈해지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좋은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경우 이전에 해보시면 좋은 루틴입니다. 그런데 약품이랑 홈케어를 같이 병행하려면 재생크림이 필요하잖아요. 이 재생크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생크림입니다. 이 재생크림은 피부 장벽 재생에 도움은 물론 끈적임이 없어서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데요. 발림성도 좋다 보니까 몸에도 바르기 좋습니다.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정말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다 보니까 트러블 유발이 현저하게 낮춰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해양 심층수가 51%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청량감이 느껴지는 제품이고 수분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분 공급에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화장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추출물이 90%가 함유가 되어 있다 하는 제품들 보면 정제수에 에센셜한 농축액을 한 방울 넣어놓고 추출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에 비해서 판테놀 크림의 경우에는 정말 그 심해에 있는 해양 심층수가 100%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심층수의 경우에는 우리 태아를 품고 있는 양수 있잖아요. 양수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인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원료는 판테놀인데요. 판테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은 덱스판테놀이 5%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판테놀 5%는 스테로이드 1%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쳤을 때 제가 되려 공장에 이거 판테놀 성분 들어간 거 맞냐?
맞나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런 효능이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 보습제와 같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판테놀 성분의 원산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산 말고 수소문을 했더니 영국산 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원료를 제가 직접 공수를 해서 저희 제조 공장에 납품을 하고 제조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거예요. 중국산이랑 영국산이랑 이 사용감의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성분도 중요하지만 다 같은 성분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함량도 중요합니다. 이 함량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량도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원산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애정을 갖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제조를 하거든요. 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지인분들이 오히려 더 구매를 하셔서 나눠주시고 선물할 정도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던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 중에서 지금 컬리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형 자체가 꾸덕하진 않은데요. 보습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또 잘 펴발리기도 하고 발랐을 때 약간의 청량감도 있어서 염증으로 인한 열감이 있을 때에는 잘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분이 가득한 제형이다 보니까 아토피인 분들한테도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재생크림의 경우에는 또 몸에도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만든 이유도 있어요. 이 재생크림을 몸에 펴발랐을 때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판테놀 크림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발라도 흡수가 빠르기도 하고 제형감 자체적으로 끈적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많이들 없다고 하십니다. 사용감 좋고 약국 제품들이랑도 견줄만한 스펙도 좋고 그런데 효능까지 저희가 임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판테놀 크림의 효능이 저도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임상센터에서 맡기고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화장품들의 이런 임상 수치를 받아봤는데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무려 464%로 개선이 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임상센터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많은 보습 제품들의 임상 결과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흔치 않은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보습감이나 재생에 정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까 지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서 재생크림 유목민 분들이 계시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제품이 나한테 잘 맞을지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유아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 면에서도 굉장히 순하게 배합이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독일 더마테스트에서도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성 피부인 분들 자꾸 유분기 없앤다고 세안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이게 피지 분비가 덜 되면서 염증이나 트러블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안도 적당히 해주시고 재생크림으로 홈케어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지성 피부인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